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독립했거든요. 아파트로. 산 거 아니에요. 월세. 있는 돈 다 로스터기에 털었지 뭐. 집에서도 커피를 마시는데 그라인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야 뭐 상업용 바리스타지 홈카페 쪽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찾다 보니까 도대체 비싼 애들은 뭐가 다른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집에서도 필요한 포인트들이 다 쏙쏙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는 소음이랑 디자인적인 거, 그리고 이 그라인더가 가지고 놀만한가, 이렇게 사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선택지는 그거였어요. 돈을 좀 쓸 거냐, 아니면은 가성비 있게 좀 저렴한 그라인더를 사느냐. 그러던 중에 옛날에 알던 대표님 한 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 대표님이 엔지니어였어요. 정확히는 수처리 작업, 그런 엔지니어 공학도 인 대표님이었는데, 저도 공학도였습니다. 정확히는 산업경영공학과. 그랬는데 학점은 하여튼 그 대표님이 과거에 원두를 처음으로 구매를 하셨었고, 그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어서 분수하니까 처음으로 그 황홀한 커피 향을 확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게 커피를 분쇄하는 그라인더에 확 빠지셨었습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빠지는 포인트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커피에 빠지게 될 때 누군가는 그 카페 분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바리스타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로스팅, 누군가는 이렇게 그라인더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라인더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시고 공장도 찾아다니시면서 그라인더를 만들게 되셨어요. 그렇게 초반에 만들어졌던 그 그라인더가 제가 3년 전에 영상을 올렸었던 그라인더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상위급 그라인더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라인더인데, 나도나도 그라인더 올렌티아 모델입니다. 제가 광고로 먹고 사는 유튜버도 아니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만 제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고 문의가 들어온 그라인더도 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다 얘기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취소됐습니다. 이 그라인더는 제가 언박싱 해보고 몇 차례 사용을 해보고 맛도 봐봤는데 정말 괜찮아서 소개시켜드려도 좋겠다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그라인더는 이왕 사는 거 좋은 그라인더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라인더입니다. 왜냐? 가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왜 다른 홈카페 그라인더들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고급형 모델이라고 하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BLDC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모터에는 DC 모터와 BLDC 모터가 있습니다. BLDC의 앞에 브러쉬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브러쉬가 없는 DC 모터, 보통은 브러쉬가 갈리면서 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브러쉬가 없는 거니까 소음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BLDC 모터가 소음도 적어, 화재 위험성도 낮아, 발열도 적고, 소비 전력도 낮아. 비슷하게는 우리가 카페에서 믹서기, 블렌더 있잖아요. 어떤 블렌더는 엄청 시끄럽고 어떤 블렌더는 되게 조용하게 회전을 해요. 그게 이제 DC 모터와 BLDC 모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소음이 적다는데 정말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 있거나 아니면 원룸이다, 빌라, 주택이다 이렇게 있을 때 시끄럽게 그라인딩 되는 소리보다는 그래도 조용하게 그라인딩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구성품을 다 줍니다. 이게 구성품인데 이거를 다 줍니다. 카메라 렌즈 같이 생긴 도징컵도 주고, 도징컵도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에다가 이거는 또 칠침봉입니다. 참 이런 것까지 넣어준다니 쇼킹을 했는데 무게추입니다. 그라인딩을 할 때 팝핑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원두가 갈리면서 튀어 오르는 거, 캐러멜 팝콘 맛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해줘서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 원두가 알아서 눌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튀는 것도 방지되고 원두가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 눌러주는 무게추, 이런 것도 있고, 이 블로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라인딩을 하면은 속에 잔량이 남습니다. 칼날과 칼날 사이 혹은 이 몸통 안에를 우리는
챔버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공간이라는 뜻이죠. 원두를 20g을 갈아도 어떤 그라인더는 이 챔버 안에 원두가 먹히면서 19g, 19.5g 이런 식으로 로스가 나는 거죠, 이 속에서. 근데 이 블로우라는 제품이 이렇게 해서 그라인딩을 하고 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남아있던 양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20g을 분쇄하면은 웬만해서 20g 가까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구성품을 다 줬다라는 것 중에서 안에 뭐 이런 구성품, 원두가 부드럽게 다 내려갈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여기서도 자석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속에 이게 붙는 거예요, 자석으로. 도징 링까지 줍니다. 포터필터에서 원두가 빠져나가지 않게 도징 링 올리고 실침 작업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거는 청소 용품까지 줍니다. 그라인더를 분해해가지고 딱 사이즈 맞는 거 줘서 이걸로 풀고 청소하고 하세요 라는 물품까지 주고, 또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그라인더를 보더라도 이 밑에 이 판 있지 않습니까? 뭐 안핌이나 메저나 전부 이 밑에 판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 실리콘 패드 하나 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뒤에도 자석처럼 여기와 딱 붙습니다. 다른 그라인더들은 그래서 이게 흔들흔들거리고서 이렇게 빠져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자석으로 딱 붙습니다. 이런 구성품까지 다 챙겨주고 곳곳에 이런 작업들까지 역시 공학도 대표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터필터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기능 세 번째는 RPM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분쇄를 할 때 회전, 이 RPM을 900에서 1700까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걸 돌리면서요. 100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 분쇄하면서 900rpm, 1500, 1700 이렇게 바꿔보면은 회전하는 속도 사운드가 들립니다. RPM이 바뀌면은 커피의 입자 분포 자체가 바뀌고 커피의 뉘앙스가 바뀝니다. 비교적 느린 RPM에서는 균일한 입자 분포도를 나타내고 빠른 RPM에서는 미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요. 이거를 조절하면서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을 내리다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 해보고 맛을 봤을 때 핸드드립은 빠른 RPM이 비교적 맛있었고요. 이 올렌티아 그라인더 기준으로 한 1500 정도? 에스프레소에서는 느린 RPM이 맛있었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1000rpm 저는 해서 계속 마셨었습니다. 원두는 중배전 이상의 고소한 타입으로 했었고요. 한 가지 조금의 어려운 점이라면은 RPM이 바뀌면은 분쇄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이 분쇄도가 30초가 맞아가지고 딱 설정을 해놨는데 RPM을 따다닥 바꾸는 순간 그게 30초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입자의 분포 자체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를 내릴 때 또 하나의 재미 요소죠. 제가 더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는 이건데,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을 둘 다 다룰 수 있는 그라인더잖아요. 그 각각의 포지션 내에서도 뭔가 좀 더 맛있을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라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분쇄도 또한 미세 조절로 가능합니다. 이게 뭔가 한 칸 한 칸 크게 걸리기보다는 스텝레스라고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30초의 에스프레소를 맞추고 싶은데 27초, 28초 이렇게 나오던 애를 한 칸 조정했는데 35초 나오는 경우, 그래서 한 칸 한 칸의 입자 차이가 큰 그라인더들이 있는 반면에 스텝레스라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그라인더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날의 포인트입니다. 이 그라인더를 만드신 대표님이 공학도였잖아요. 칼날도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를 해보셨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칼날만도 다른 종류로 교체해서 쓸 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는 왜 본품 자체에 칼날도 있는데 다른 종류의 칼날을 왜 파시냐 물어봤거든요. 올렌티아에 들어간 칼날이 100% CNC 가공이에요. 그 CNC 가공이라는 거는 숫자와 기계로 정밀하게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라인더 칼날들은 그거를 부분만 하기도 하고 가격선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100% CNC 가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정밀 가공된 거잖아요. 이 칼날들은 미분이 적어서 커피 맛이 깔끔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나는 너무 단편적이어서 싫어, 그냥 묵직한 타입, 좀 더 다채롭게 퍼져주는 커피
커피를 좋아해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래저래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칼날의 형태들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특징들은 다 봤고 이제 한번 추출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전원키 따로 있습니다. 코드를 꽂고 전원 누르면은 불 들어오고, 그러면 이 레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누르면은 칼날이 돌아갑니다. 근데 칼날이 돌아가는 거를 이 속에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RPM이 달라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로라도. 낮은 RPM, 이거입니다. RPM 차이를 준다는 게. 일단 제가 하고 있던 추출 루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원두는 일단 저희 베스트셀러 중강배전 인도 블렌딩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징컵에다가 요거를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0점 맞추고, 그 다음 원두 받을 컵 받치고, 이게 그대로 여기 올라갑니다. 분쇄도는 이 정도. 분쇄를 누르고 칼날이 돌아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추 팝핑 튀지 않게 받쳐주고, 이렇게 무게추 빼주고 블로우 넣고 하면 좀 나옵니다. 잘 나오네요.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중강배전 원두를 고소한 타입 RPM 900으로 했고, 와, 이것도 사실 제가 비교를 좀 해봤었습니다. RPM이 900일 때와 RPM을 완전 세게 1700으로 했을 때 맛의 비교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맛의 표현입니다. 이 중강배전 원두로 했을 때 900rpm으로 했으면은 커피 맛이 되게 깔끔하게 캐릭터가 잘 나옵니다. 반면에 RPM을 굉장히 높게 달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는 톡 쏘는 맛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마실 때 저는 적은 RPM이 훨씬 더 잘 어울렸습니다. 핸드드립까지 해보죠. 브루잉의 원두는 저희 스페셜티 원두 나온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 비싼 원두였는데 단내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생두도 내가 로스팅을 하기 전에 딱 열어보면 그 순간 치고 올라오는 단내 같은 게 있어요. 단내가 진짜 풍부하게 납니다. 그리고 물은 일반 카본 필터, 수소 필터, 나트륨 필터가 거쳐져 있는데 저는 나트륨 필터로 해보겠습니다. 핸드드립도 분쇄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에스프레소 분쇄도보다는 한참을 풀어줘야 되겠죠. RPM을 한번 조절하겠습니다. 핸드드립으로 넘어왔고 RPM은 끝까지 보내겠습니다. 1700rpm 가죠. 와, 향 끝내준다. 와, 저는 지금 간단하게 내리는 작업이라서 린싱은 없이 일단 가볼게요. 원두량은 20g에 저는 에스프레소에서도 균일하게 내리려고 칠침 작업이라든지 우리가 섞어주는 DT 작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성품 있는 거 진짜 너무 좋아. 여기서도 살짝씩은 저어주겠습니다. 분쇄도를 조금 더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3분대로 좀 느리게 나오긴 했습니다. 맛있다. 저
저번에 이 그라인더를 1차 오픈하시고 목표 수량만큼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라인더는 이왕 홈카페 그라인더 살 건데 좋은 거 살 거다, 돈을 좀 쓸 거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고, 또 카페에서 서브 그라인더 하나를 뭐 핸드 드립을 하기 위해서 놓고 싶다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간 제 집에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